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그 이항정리의 활용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항정리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으니까 이항정리 아직 덜 된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이항정리를 좀 반드시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린트는 6페이지고요. 우리 교과서는 30조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6페이지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자,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의 전개식은 다음과 같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이라는 이 덩어리를 이항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근데 그 n을 바꿔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볼까요? n이 0일 때라고 써있네. 자, 볼까? 자, a 더하기 b에 n이 0이라는 건 전체 0제곱이라는 거죠. 자, 어떤 수의 0제곱? 자, 0이 아닌 어떤 실수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그 결과가 얼마다? 1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이고, 자, n이 1일 때, 즉 a 더하기 b의 1제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a 더하기 b의 1제곱은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b죠. 그쵸? 자, 그런데 알고 있어. 선생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어. 근데 이 내용을요, 이거를 굳이 이항 정리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기준으로 자, 이항 정리 합시다. 이항 정리 시간에 학습했죠? 알고 계셔야죠. 자, 1C 0 a 기준이고요. a 0개, b는 1개 더하기 1C 1, A 1개, B는 0개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쟤를 풀면 B 더하기 A, A 더하기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고, 자, 이번엔 n이 2일 때, 즉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일 때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기준은 A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 2C 0, A는 0개, B는 2개 더하기 2C 1, A 1개, A 1제곱, B 1제곱 더하기 2C 2, A 제곱, B는 0개, B 0제곱.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시면 넌 이항정리 학습이 덜 된 거야. 그럼 다시 앞에 강의로 돌아가서 이항정리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A 더하기 B에, 자, 이번에는 전체 세제곱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프린트 빈칸에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자, 볼게. 3C 0, A는 0개, B는 3개 더하기 3C 1, A 1개, B는 2개 더하기 3C 2, A 2개, B는 1개 더하기 칸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더하기 3C 3, A는 3개, B는 0개 네,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밑에요. n이 4일 때도 있는데 n이 4일 때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쭉 이항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약간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개수죠, 개수. 저번에 이제 이런 걸 이항 개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그 숫자예요, 숫자. 숫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 숫자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거고, 저러한 특징, 저것들을 뽑아냈을 때 저 개수들만, 밑줄 친 파란색 개수들만 뽑아내서 관찰을 했더니 그 모양이 마치 삼각형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이제 발견을 했고, 그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다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빈칸 프린트 여백에다 그리시면 되고, 여기다가 삼각형 모양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그릴 거야. 여러분도 그 여백에다가 2개의 삼각형 모양으로 식을 써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밑줄 친 저 이항 계수들만 뽑아서 쓸 건데 가만히 보면 이항 계수들이 어때요? 자, 얘는 1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4개. n이 4일 때는 5개. 이게 늘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늘어가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마치 삼각형의 모양으로 배열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 자, 맨 첫 번째가 1에 있었죠? 그 다음 거 뭐가 있어? 자, 1C0, 1C1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껴가며 쓰게. 그 다음 거는 뭐가 있는 거지? 2C0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2C1, 2C2 개수가 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3C0, 3C1, 3C2, 3C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4일 때는 어떻게 될까? 4일 때는 4C0, 4C1, 4C2, 4C3, 4C4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됐죠? 자, 이게 이제 요 개수들만 뽑았어. 개수들만 뽑아내서 그것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했고, 물론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쵸? 5C0, 5C1, 5C2, 5C3, 6C0, 6C1, 6C2, 6C3, 6C4, 7C0, 7C1, 7C2, 7C4, 8C0, 8C1 계속 늘어갈 수 있어. 삼각형은 끝이 없이 쭉 펼쳐질 텐데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쓴 겁니다. 쓴 거고, 자, 이 모양을 삼각형 모양이고 이것을 파스칼이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서 이항계수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이요, 그냥 이렇게 보이기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요 밑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1C0, 1C1, 2C0, 2C1, 2C2 이런 값들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자, 맨 첫 번째 1이 있었죠? 1이 있고요. 1C0 1이죠? 1C1도 1이네요. 계산하는 거야, 직접. 2C0 1이고요. 2C1은 2고요. 2C2는 1이네요. 여러분도 밑에 한번 써보세요. 3C0 1이고요. 3C1은 3이고요. 3C2도 3이고요. 3C3은 1이죠. 4C0은 1이고요. 4C1은 4이고요. 4C2는 6이고요. 4C3은 4이고요. 4C4는 1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해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얘도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래놓고 나서 가만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떠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들? 자, 양 사이드는 다 얼마인가요? 예, 항상 1입니다. 그쵸? 이걸 하나의 산이라고 볼까요? 산이라고 본다면, 산의 이제 그 능선에 해당하는 요 사이드의 부분은 언제나 그 값이 얼마다? 예,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사이드는 1이에요. 자, 또 하나 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보여? 보이니? 봐봐. 보이지?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 그치? 요거 1하고 1을 더하면 뭐가 돼? 1하고 1을 더하면 아래에 있는 요 가운데 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2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표시 한번 해놓을까요? 마찬가지로 요거 이웃하는 두 수, 옆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아래에 있는 가운데 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두 수 2하고 1 더하면 3이 되네요. 자, 두 수를 더하면 4가 되죠. 오, 신기하죠? 3, 3 더하면 6이 되죠. 3, 1 더하면 4가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웃하는 두 수, 옆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아래에 있는 이 중앙의 수가 되게 됩니다. 이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찾기만 하세요. 자, 그러니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될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3C2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4C1이, 두 개 더하면 4C2가, 두 개 더하면 4C3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양 사이드는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자, 요 다음 줄이 뭘까? 요 다음 줄. 한번 써볼까? 4C0, 그 다음 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써볼게요. 자, 5C0, 5C1, 5C2, 5C3, 5C4, 5C5가 되겠죠? 이게 될 텐데, 자, 이 값들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로 써내려갈 수 있어.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 왜? 여기는 1일 거야. 양 사이드는 항상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래, 5일 거야. 실제로 5C1은 5가 되죠. 그 다음 뭐가 될까? 10일 거야. 왜? 두 개 더해서 아래 중앙의 수이니까. 실제로요, 5C2는 계산해보면 1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수도 마찬가지로 10일 거야. 5C3은 10일 거야. 두 개 더하면 5. 실제로 5C4는 5 맞죠? 마지막 거니까 사이드는 1이 돼서 5C5는 1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요 행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 자, 됐고요. 자, 또 하나 특징 뭐 보이시는 거 있나요? 또 하나 특징? 예, 보이죠? 좀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이네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쫙 볼까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가 어때요? 두 개가? 그쵸? 좌우 대칭이죠. 실제로 볼까요? 요거 똑같죠? 요게 똑같죠? 요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똑같죠? 똑같고 요렇게 두 개 똑같고 3, 3 똑같고 4, 4 똑같고 1, 1 똑같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10, 10 그 다음에 5, 5 그 다음에 1, 1 똑같죠? 예, 그래서 실제로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볼까요? 위에서 이쪽에서 보면 자, 가운데 수를 쫙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 EC0, EC2 똑같죠? 우리가 조합의 성질에서 이미 배웠죠. 그쵸? 3C1, 3C2, 3C0, 3C3 똑같고요. 4C1, 4C3, 4C0, 4C4 똑같아요. 5C, 5C3, 5C1, 5C4, 5C0, 5C5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좌우가 대칭입니다. 이걸 이제 데칼코마니. 너와 나 입을 맞춰 앞빌굿. 그쵸? 네. 데칼코마니. 마마무 맞냐? 맞죠? 데칼코마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합의 성질에서 이미 학습을 했던 내용이야. 봐봐. OC2랑 OC3이 똑같은 거 배웠었잖아. 기억나지? 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랑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탈락시키는 거랑은 어쨌든 똑같잖아. 그치? 2명을 직접 선발해내는 거랑 3명을 뽑아서 탈락을 시키는 것, 결국 2명을 뽑는 행위인 거니까.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이미 조합의 성질에서 배웠잖아. 예, 그런 성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파스칼 삼각형은 좌우가 뭐다? 대칭이다. 데칼코마니다. 그쵸?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뭐 이런저런 성질들이 좀 보여지네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페이지 30페이지로 가셔서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에 문제 5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A 더하기 B의 전체 5제곱을 한번 풀어봐라는 거죠. 자, 전개를 합시다. 자,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A를 기준으로 할까요? 네, 할게요. 자, 이게 5제곱인 거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OC0. 자, A는 0개, A 0제곱 1인 거니까 안 쓸게요. 자, B는 5개 더하기. 자, OC1. A는 1개, A 1제곱, B에 4제곱 더하기. OC2. A 제곱, B는 3제곱 더하기. OC3. A 세제곱, B에 2제곱, 그래야 5개니까 더하기. OC4, A 4제곱, B에 1제곱 더하기. 마지막이죠? OC5, 그럼 A에 5제곱, B 0제곱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자,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OC0, OC1, OC2, OC3, OC4, OC5를 직접 계산을 해서 적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게 얼마인지를 금방 눈치를 챘지. 왜? 두 개를 더해서 아래 중앙의 수가 나온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OC0부터 OC5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1, 5, 10, 5,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b의 5제곱 더하기 그 다음 5 곱하기 a, b의 4제곱 더하기 그 다음 1, 5, 10, 10이죠. 10 곱하기 a 세제곱에 b의 제곱 a 제곱에 a 제곱에 b의 세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a 세제곱 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5니까 5 곱하기 a 4제곱 b 더하기 마지막은 a의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풀린다는 것을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어봤고요.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프린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시면 괄호 2번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냥 말로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직접 정리를 해보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 건데요. 제가 위에, 프린트 위에 그려놓은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어요.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직접 그렸던 거랑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제 시작을 1부터 시작을 했는데, 1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1이 없어요. 1이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 1은요, 그리기도 하고, 뭐, 안 그리기도 해요. 요 1이 빠져있기도 하고, 안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빠져있으면 빠져있는 대로 그렇구나, 안 빠져있으면 안 빠져있는 대로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A, B에 0제곱부터 시작을 하는 파스칼 삼각형의 그림이 있고 0제곱은 너무 뻔하니까 쟤를 빼고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빼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괄호 1번부터 보시면 각 줄의 양 끝에 있는 수는 얼마다? 양 끝의 수는 항상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쵸, 1이 된다라는 거죠. 요 사이드에 있는 식들은, 요 사이드에 있는 값들은 언제나 항상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화살표에다가 그 이유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양 사이드에 있는 값들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자, 양 사이드의 첫 시작을 보시면 1C 0, 0으로 끝나죠? 2C 0, 3C 0, 4C 0, 5C 0. 그런데 조합의 성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D가 0으로 끝나면 항상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1이 되고, 자, 이쪽 사이드 볼까요? 1C 1 똑같죠? 2C 2 똑같죠? 3C 3, 3, 3 똑같고, 4, 4 똑같고, 5, 5 똑같고, 이런 값들도 항상 얼마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즉,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양 사이드에 있는 그 숫자는 NC0이거나 또는 NCN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조합의 성질에서 공부했듯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건 알고 있고 이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의 양 사이드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바로 2번 내려오시면 자,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뭐였죠?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그렇죠. 좌우 대칭. 뭐라고? 너와 나 입을 맞춰. 앞빌굿. 자,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였죠. OC2와 OC3이 같다. 그게 조합의 성질이지 않냐? 에서 나온 성질이야. 즉, 걔를 일반적으로 써보면 화살표에 써볼까요? 우리가 조합에서 뭘 알고 있어? NCR은 뭐와 똑같다고? NC 뭐랑 똑같았지? 그렇지. N-R과 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저것이 파스칼 삼각형에 녹아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됐고요. 자, 3번 좌우 대칭이었고 3번 자,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자, 볼까요? 아까도 했던 거죠.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뭐였어? 아래에 있는 가운데 수랑 똑같았지. 씁시다.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자, 아래 중앙의 수,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 하자면 아래 중앙의 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그 아래에 있는 중앙의 수와 같다라는 거고, 자, 이 사실도요, 자, 화살표 일반적인 기호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 뭐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편한 걸로. 자, 3C1 더하기 3C2가 4C2가 됐죠? 요거를 가지고서 얘를 이제 일반적인 항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C1을요, NCR이라고 한번 표현해볼까? 그러면 3C1을 NCR로 표현하면 NCR 더하기, 그럼 3C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가 NCR이었어. 그럼 N은 그대로 33 유지되는 거니까 N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1 대신에 이 하나 커졌잖아. 하나 커졌으니까 그 다음 건 뭐라고 쓰면 될까? NC R 대신에 R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그 아래 중앙의 수, 그게 4C2잖아. 그럼 4C는 어떻게 쓸 수 있어? 3 대신에 4가 됐으니까 하나 커졌지. 그럼 N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될까? N 플러스 1C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숫자는 2네. 그러니까 요 1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2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숫자가 R 플러스 1이죠. 그래서 R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아래 중앙의 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한 줄만 더 쓸까요? 여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요, 표현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 이쪽이 끝날 때 값이 NCR로 끝나도록 표현을 한번 해봤어.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 이것도 맞지만,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그러면 요게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NCR이 돼야 돼. 그럼 요 맨 앞에 시작하는 건 뭐가 될까? 여기 N 플러스 1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요 N보다 하나 작은 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N 마이너스 1C, 여기 R 플러스 1이니까 여기 R 나왔잖아. 그럼 얘는 R 대신에 뭐가 나와야 될까? R 마이너스 1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지? 이게 하나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다운되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 거는 N 마이너스 1C, 여기는 R 플러스 1, R 플러스 1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R,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R 하고 나오시면 되죠. 예,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 표현도 괜찮고요.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이 표현도 괜찮고, 이 표현도 괜찮습니다. 물론 표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둘 다 맞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과서는 이런 표현을 따르고 있다. 근데 얘도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아래 중앙의 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각 행에 적힌 수의 합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각 행에 적힌 수의 합인데, 자, 각 행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이제 요거 우리가 첫 번째 거 요거는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 지금은, 그쵸? 1을 지웠으니까 안 쓰기로 했고, 자, A 더하기 B의 1제곱에서 나온 개수. 1제곱에서 나온 개수가 1C0, 1C1이야. 그래서 요 1C0, 1C1, 1제곱에서 나온 행이다라고 해서, 합시다라고 해서 얘를 1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를게요. 자, 얘는 제곱에서 나온 거잖아. 제곱에서 나온 게 2C0, 2C1, 2C2니까 제곱에서 나온 요 행을 2행이라고 합시다. 2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에서 나온 거 3C0, 3C1, 3C2, 3C3 이건 세제곱에서 나온 거니까 얘를 3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4행이 될 거고 얘는 5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값을 계산한 1이 1행일 거고요. 얘가 2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3, 3, 1이 3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4, 6, 4, 1이 4행, 그 다음에 1, 5, 10, 15, 1이 5행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4번 돌아와서 각 행에 적힌 수의 합이래요. 자, 각 행에 적힌 수의 합. 자, 요거의 합이죠? 자, 요거의 합 한번 구해볼까요? 1 더하기 1 얼마인가요? 2죠? 각 행에 적힌 수의 합.
자, 이 행의 합은 뭐죠? 1 더하기 2 더하기 1인 거니까 이거 4인가요? 4고요. 자, 3행에 적힌 수의 합은 뭐죠?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8이네요. 4행에 적힌 수의 합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은 16이겠죠? 5행에 적힌 수의 합 1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1, 32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봐봐. 2, 4, 8, 16, 32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죠? 이거 약간 패턴이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패턴이 느껴져야 돼요. 패턴 볼까요? 2는 뭐가 되는 거야? 2는 2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괜찮? 자, 4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2의 그렇죠.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8은요? 2의 세제곱. 16은요? 2의 4제곱. 32는요? 32는 2의 5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아, 1행의 합은 2의 1제곱. 2행의 합은 2의 2제곱. 제곱. 3행의 합은 2의 세제곱. 4행의 합은 2의 4제곱. 5행의 합은 2의 5제곱. 느낌 와? 느낌 오죠? 자, 그러면 각 4번 돌아와서 각 행에 적힌 수의 합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써볼까요? 2의 거듭제곱입니다. 2의 거듭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각 행에 적힌 수의 합은 2의 거듭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얘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 n행의 합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2의 n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마지막 이제 5번인데요.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게 있네요.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하키스틱 법칙은요,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31쪽을 참고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칠판을 정리 좀 하고요. 칠판 정리 좀 하고. 아, 맞다. 유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유하 해달라고 했는데, 유하의 반대말이 뭔 줄 알아? 유바래, 유바. 유하는 유튜브 하이, 유바는 유튜브 바이. 와,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자, 나는 뭐 맨날 좋아요와 좋아요랑 좋아요와 알람 설정. 네, 댓글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달라는 말만 할 줄 알았지. 야, 유하, 유바. 야, 팽하 같은 거 아니야? 팽하? 그쵸? 팽하? 팽수하이가 팽한 거잖아. 그럼 나는 박수진이니까. 진하? 그래요. 자, 아무튼. 신박했어. 신박했어요. 유하? 저는 박수진이니까. 진하. 헤어질 때는 진바. 네. 혼자서도 잘 놀죠. 그쵸? 네.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수학은 애들이 워낙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혼자 잘 수업을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카메라 놓고 혼자 이렇게 주저주저 이렇게 잘 떠들죠. 그쵸? 되게 나이 많은 사람처럼, 그쵸? 둥시렁 거리면서. 네. 자, 5번에 하키스틱 법칙을 좀 볼 텐데, 요거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쓰겠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을 좀 한번 그려놓을 거고요. 여러분, 제가 파스칼 삼각형을 그 밑에다가 한 번 더 그려놨죠. 그쵸? 그려놨는데, 그거를 조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거기다 체크를 좀 해나가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시4까지 그렸나요? 어디까지 그렸죠? 5시0까지 그렸네? 많이도 그렸네? 네. 5시3, 5시5. 자, 이렇게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이제 그려놓고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키스틱 법칙은요, 제가 이제 지금 다양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막 식을 써서 막 보여드리다기보다는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셔야 되거든? 느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요거를 이제 손가락으로 그냥 툭툭툭툭 설명을 할 거야. 툭툭툭툭.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한 번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설명할 겁니다. 만약에 제 설명을 한 방에 이해했잖아? 그럼 너는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2번 만에 이해를 한다 해도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만약 3번 만에 제가 3번, 4번 설명을 할 텐데 3번 만에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4번을 듣고 5번을 듣고 6번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네가 멍청한 건 아니고 너랑 나랑 잘 안 맞는 거야. 알겠지? 잘 안 맞는 거니까 그때는 다른 선생님 걸 들어보세요. 강은선 선생님 수업을 듣던가 다른 걸 빈칸만 채우시고 수행평가 검사는 해야 되니까 프린트 빈칸만 채우시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저랑 안 맞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손가락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내용이 조금 산만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체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제가 파스칼 삼각형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박스. 요 밑에 근데 요거 닫으시면 안 돼요. 요거 닫으시면 안 되고 요렇게만 일단 박스를 한번 쳐놓읍시다. 여러분 잘 보이시게 박스를 한번 쳐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잘 보세요. 자, 요거 2개, 2C2하고 2C1이죠. 요거 2개를 더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3C2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3C2하고 3C1을 더하면 뭐라고 배웠죠? 4C2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4C2하고 4C1을 더하면 뭐라고 배웠죠? 5C2라고 배웠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있는 체크 좀 해놓을까요? 여기 있는 2C2랑요, 1C1은요, 서로 어떻다라고 배웠죠? 양 사이드는 전부 다 1인 거니까 2개는 같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4개, 1C1, 2C1, 3C1, 4C1을 더한 값은 뭐가 됩니까? 5C2가 됩니다. 네? 모르겠죠? 네. 자, 이거를 지금 단박에 이해하신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겁니다. 네, 제가 약간 설명을 친절하지 않게 하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 2개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마이크를 떼고 자,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자, 분필로 잘 보세요. 이 2개 움직일 거야.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가 되지? 얘가 되지, 3C. 에다가 얘를 더하면 뭐가 돼? 요거 더하기 요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되지. 거기에다가 얘를 더하면 뭐가 돼?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되지.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이거. 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이게 되는 거야. 즉 이거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더한 게 얘가 되게 된다고. 뭐라고? 이거를 더한 게 얘가 되게 된다고. 되셨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얘랑 얘를 더하면 이거야. 그런데 빨간색끼리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더한 거나 얘랑 얘를 더한 건 동일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3C2인데 1C1 더하기 2C1도 3C2라고. 똑같으니까 저 빨간 거 2개가. 거기에다가 3C1을 더하면 4C2라고.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아래 중앙의 수와 똑같으니까. 에다가 4C1을 더하면 5C2라고. 그러니 이렇게 4개를 더한 게 5C2가 된다고요.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외우시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 수업을 조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4개를 더한 결과가 뭐가 된다? OC2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모양이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하키 아시나요? 하키? 필드에서 치는 걸 이제 하키라고 하고 아이스링크에서 치는 걸 아이스하키라고 해요. 아시죠? 아이스하키. 그 아이스하키에서 공을 치기 위해서 쓰는 스틱 있잖아요. 스틱. 그 채. 하키채. 하키채를 하키스틱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양이 마치 하키의 스틱 같다고 해서 하키스틱 법칙 혹은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스틱 모양으로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더 한번 맞춰보세요.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이렇게 더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그 결과는 그렇죠. 5C3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더한 결과는 5C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게 하키스틱 법칙, 하키스틱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좌우가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지. 데칼코마니였잖아.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하키스틱 모양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압 이렇게 4개 더한 거 1C0, 2C1, 3C2, 4C3 더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5C3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키스틱 법칙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쪽도 됩니다. 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하키스틱 법칙을 이제 하실 때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즉, 그러니까 시작점이 항상 1C1, 2C2, 3C3, 4C4, 5C5 이런 게 시작점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 뚝 끊어가지고 3C1부터 하키스틱 안 됩니다. 안 돼요. 시작이 항상 산의 비탈면, 경사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 하키스틱 법칙을 하고 칠 때도 1C형, 2C형, 3C형, 4C형 이런 값들 비탈면의 경사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중간에 뚝 끊어서 2C1부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상 그 시작점이 비탈면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 파스칼 삼각형에다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화살표에 한번 쓸까요? 화살표에 한번 쓰겠습니다. 자, 하키스틱 법칙을요, 이 그림의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데,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시험 시간에 이걸 인출해 쓰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정말 이거를 위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다 직접 그려야 되잖아. 근데 그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이게 어떤 식의 패턴으로 흘러가는지를 문자로 한번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걸 예를 들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화살표 한번 써보세요. 자, 2C2 더하기 3C2 더하기 자, 4C2가 하키스틱 법칙에 의해서 5C3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자, 이게 5C3이 되게 하기 위한 그 패턴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빠밤. 자, 첫 번째 조건은 뭘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산의 비탈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시작하는 두 결과가 서로 어때야 되냐면 씁시다. 같아야 합니다. 2C2 혹은 3C3 혹은 4C4 혹은 5C5 아니면 1C1 같은 값에서 시작을 하셔야만 해요.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자, 얘가 2죠. 얘도 2죠. 얘도 입니다. 같은 값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같은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 앞에 있는 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앞에 있는 수는 빠짐없이 하나씩 커져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실 때 우리가 하키스틱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자, 맨 처음 시작하는 값은 NCN. 그 결과가 같아야 돼. 그 다음 뒤에 있는 값은 고정이 돼야 돼. 고정이 돼야 되고, 앞에 있는 값은 차곡차곡 빠짐없이 계속 하나씩 커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마지막 식에서 하나씩 커지면 돼요. 4 대신에 5, 2 대신에 3 해서 1씩 플러스 되는 값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 줄만 더 한번 써볼까요? 화살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 줄만 더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9시 9 더하기 10시 9 더하기 11시 9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0시 9. 자, 이 결과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체크하셔야죠. 첫 번째, 9시 9, 9와 9가 똑같네. 이 시작부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약간 하키스틱인가? 계속 보죠. 자, 뒤에 있는 9가 계속 고정되어 있죠. 예, 9가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점점 하키스틱에 가깝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값이 9, 10, 11, 1씩 커져서 20까지 증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물은 이제 하키스틱 법칙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니 그 결과물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마지막 거에서 1씩 전부 다 플러스 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써볼까요? 답은 뭐가 될까요? 21시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에요. 괜찮나요? 네. 자, 이 내용이요, 우리 교과서 3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에 6번이에요. 여기다 할까요? 네. 교과서 30페이지에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0 더하기 3시 1 더하기 4시 2 더하기 5시 3 더하기 6시 4의 값을 묻고 있죠. 네,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하셔도 물론 되지만 얘를 실제로 계산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질들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야. 볼까요? 자, 2시 0 대신에 뭘 쓸 거냐면요, 하키스틱 법칙 쓰려고 2시 2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2시 0과 2시 2는 같잖아.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동일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거 하키스틱 법칙인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떠오르셔야 되고, 그럼 하키스틱 법칙을 만족하려면 뒤가 2로 고정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도록 조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3시1 대신에 뒤가 2로 고정되게 할 수 있나? 있지. 3시1과 3시2는 같잖아, 조합의 성질. 4시2는 2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4시2. 5시3은 5시2라고 쓸 수 있고, 6시4는 6시2라고 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이 노래가 약간 귀에서 맴돌죠? 열고 모두 창문을 열어요. 네, 자, 이씨이고요. 뒤에 있는 2는 고정이 됐고요. 앞에 있는 숫자는 2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네, 차곡차곡 점프가 되고 있으니까 이 결과물은 뭐라고 쓰면 돼요? 6이 아니죠. 1씩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네, 7C3입니다. 7C3 계산하면 실제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35하고 나오는 거죠. 두 결과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또 문제가 어디 있냐면 교과서 32페이지로 가시면 32페이지에 4번 문제가 있거든. 자, 32페이지에 4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얼른 풀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거의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33페이지에 제가 6번 문제를 하나 빼먹었어요. 33페이지에 6번 문제를 빼먹어서 33페이지 6번 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소가 7개인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자,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1개, 아니면 3개, 아니면 5개, 아니면 7개까지 가능하겠죠. 7개를 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원소가 7개인 집합 A니까 그거의 부분 집합인 거니까 7개 넘지 못하고요. 원소의 개수가 1개거나 3개거나 5개거나 7개인 상황인 거고, 자,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지금 구하는 건데, 그렇죠?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거잖아. 7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1개라는 것은 1개 뽑으면 되고, 3개라는 거는 7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건 7개 중에 5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7개라는 건 7개 중에 7개를 뽑아내면 돼. 그건 뽑아내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과연 뽑을 때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순서는 중요한가 안 한가 라는 건데, 집합이라는 게 뭘까요?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중복해서 뽑았어요. A, B를 뽑았다고 쳐. 이걸 이렇게 쓰는 걸 인정을 하나요? 이거 인정하지 않죠. 그쵸? 중복해 2번 쓰지 않잖아, 집합은. 이렇게 쓰지 않고 얘는 A, B라고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은 허용한다, 안 한다? 중복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냐는 건데, 자, 내가 A, B를 뽑아서 A, B라는 부분집합이 됐어. 이번엔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B, A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렇다 한들 이 두 개가 다른가요? 아니죠. 같게 인정을 하죠. 즉, 뽑아낼 때 A를 먼저 뽑건 B를 먼저 뽑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얘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인 거니까 순서를 다르게 뽑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즉,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복도 안 되면서 순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NCR로 나타냈었죠. 자, 그러니까 볼게요. 자, 그럼 7개 중에서 원소 1개짜리, 그러면 7C1이겠죠. 7개 중에서 원소 3개짜리 7C3인 거고요. 7개 중에서 원소 5개짜리 뽑자 7C5죠. 부분집합 원소 7개짜리는 77이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원소가 1개이거나 또는 더하기죠. 3개이거나 또는 5개이거나 7개인 거니까 더하기로 연결돼야겠죠. 동시에 AND의 개념이 아니죠. 1개이면서 동시에 3개인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더하기로 연결되셔야 되고요.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그냥 노가다 뛰면서 계산하시면 안 되죠. 노가다 뛰는 거 아니고 지난 시간 거 이항 정리의 활용, 이 기억나야지. 자, 다시 복습. 7C0 더하기 7C1 더하기 7C2 더하기 7C3 더하기 땡땡땡 7C7까지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였더라? 2의 7제곱. 기억나야죠, 그쵸? 이항 정리 활용. 그게 2의 n제곱이었잖아. 2의 7제곱.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어때요? 다 뭘로 끝나는 거죠? 홀수로 끝나는 거죠? 홀수항의 합. 홀수항의 합은 전체의 절반이었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요, 2의 7제곱의 반띵. 즉,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6제곱이 되는 거니까 답은 64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빼먹어서 이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까지 내용을 다 다뤄봤습니다. 다 다뤄봤고 경우의 수 내용이 끝났어요. 경우의 수 내용이 끝났고 뒤에 보시면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단원 평가하기로 나와 있고, 이 대단원 평가하기 문항도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찍어놨습니다. 작년에 이제 언니들 공부하라고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까지 모두 다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대단한 평가하기 문제도 빠짐없이 다 푸셔야 됩니다. 모두 다 시험 범위니까 다 풀어주시고 교과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좀 열심히 연습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수학, 그 기초, 뭐 여러 가지 기초 향상반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개설을 해서 7명의 아이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과 같이 문제도 풀고 피드백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를 못하잖아. 만나지를 못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이제 그 7명의 학생과는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뭐, 카톡이 될 수도 있고,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대면일 수도 있겠죠. 만나서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을 텐데, 어쨌든 그 문제와 그 문항과, 그 다음에 강의 영상은 제가 모두 다 찍어서 유튜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에 제가 그 관련 문항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이제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영상 강의, 해설 강의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셔도 되고, 또 아니면 그냥 문제만 풀어보셔도 괜찮고 진행을 하면 될 테니까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하지만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픈할 테니까 필요하신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같이 보고 같이 문제 풀어보고 하면 본인의 실력 향상이나 시험 문제를 이제 대하는데 훨씬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이점이 있겠죠. 해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대단원 평가하기 중단원 마무리 빠짐없이 다 문제 푸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 드디어 확률로 넘어가네요. 확률 단원으로 만나볼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확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유바.